의원님들 국정감사 하시느라고 노고가 정말 많으셨습니다. 특히 겸임 상임위인 운영위, 정보위, 이 여가위는 가외로 또 며칠씩을 더해서 더더욱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국감 과정에서 민주당의 이 정인 채택 거부와 정부의 일방적인 옹호, 그리고 피감기관의 자료 제출 거부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 정부의 실정과 실책, 그리고 정권의 오만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잘 드러내줬다고 생각합니다. 이 국정감사로 그냥 끝일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드러났던 실정과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당원들이나 국민들께 알리는 후속 작업도 소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국감이 끝나면 매년 국감에서 수고하신 의원님들을 정해서 국감 우수 의원으로 표창을 합니다마는 참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 상임위를 일일이 모니터하고 평가하는 일이 어려워서 각 상임위 간사님들께 2분 혹은 3분씩을 추천해 달라고 해서 추천을 받아서 오늘 의총 끝에 표창패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잘하셨는데도 인원이 제약이 있어서 못 드려서 많이 아쉽고 합니다만은 부득이하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간사님 중에 내가 제일 잘했는데 자기를 빼라고 하니까 아마 억울한 분도 계실 텐데 정 억울하면 나중에 원내대표실로 항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고려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결위 예산심사가 어제부터인가요? 그제부터 진행이 돼서 이제 12월 2일까지 압축적으로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추경호 간사님이 조금 이후에 올해 예산 전체에 대한 보고와 예산심사 절차에 대해서 아마 보고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꼭 필요한 예산은 반드시 확보하고, 불효불급하거나 내년도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를 대비해서 선심성으로 편성해 놓은 예산, 또 이렇게 국가부채가 증가하고 있고 지난해만 100조 넘는 부채로 예산을 짰는데 낭비성이나 이런 예산들은 철저히 걸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 민주당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권력에 대한 산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면 늘 방해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하면서 공수처는 또 상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정말 제정신인지 아닌지 이거 뭐라고 비난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성질대로 비난하면 막말이라는 말이 나올 것 같아서 품위 있게 비판하려고 하니까 참 힘듭니다. 상태가 대단히 좋지 않다는 젊은이들 말로 대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검찰과 언론 토론회를 열고 검찰의 임무는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살아있는 권력 수사는 공수처의 임무라고 했다 그래요. 민주당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根幹을 흔들고 부정하는 정도를 넘어서 아예 검찰 자체를 부정하고 조롱하는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 이것도 펄펄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고 조금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들이대려 하자 집단 린치를 가하고 인사, 감찰, 그 다음에 수사지휘 이런 것들로 다 방해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공수처가 공정하고 전문적인 기관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어요. 검찰 장악과 공수처 설치가 문재인 독재의 완성이라고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이 결코 기우가 아닙니다.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법치의 완성은 정권이 힘으로 장악함으로써 이루어질 수가 결코 없습니다. 우리 옛말에 대나무를 아무리 빽빽하게 심어도 물이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권력기관을 통제하고 하더라도 역대 독재자에 의해서 보지만은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권력으로서 독재의 방패를 삼으려고 하지만은 허무하게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정권에 대한 가장 든든한
대비책은 민심을 얻고 국민의 뜻에 따라가는 것인데 너무 잘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공수처장에 관해서 어떤 무리수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당과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민주당에서 검찰총장의 정치적 은행은 위험하다 이렇게 자꾸 경고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행자부 장관이 당적을 가진 특정 정당의 소속이고 총선 때는 있더라도 철수를 시켰는데 동시에 이렇게 선거 관리하고 처벌하는 자리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이 검찰을 정치 영역에 끌어들인 것이 이 정권이고 그중에 법무부 장관이 가장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돈 낱말한다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말이 있고 뭐 이것을 비판하는 말들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추미애 장관의 의식 구조나 상태가 어떤지 점점 더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어떤 의식 상태에서 그런 발언을 하는지 한번 자문을 구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이 부동산 3법을 하고 이렇게 부작용이 큰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세 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법 때문에 이렇게 혼란이 야기됐는데 이제는 3년에 3년을 더하는 법을 발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왜 3년에 3년이냐 하니까 한번 이사가면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을 한 집에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6년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아마 영구 임대까지도 법을 만들지도 모를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처참한 부동산 임대차법의 실패에서 아직도 뭐가 문제인지조차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드루킹 사건과 관련된 김경수 경남지사 판결 선고가 있습니다. 저는 이 판결이 우리나라 사법부가 독립적이고 살아있는지 아니면 완전히 권력의 눈치를 보는 권력의 방패막이가 됐는지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은수미 성남시장 사건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을 비롯한 여러 사건에서 판결이 이상하다. 판결이 왜 이래 하는 경우를 여러 번 봐왔습니다만은 만약에 이번에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판결이 내린다면 커다란 국민적 저항은 불을 보듯 뻔할 뿐만 아니라 사법부는 이제 영원히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사법부라는 이름을 붙이기가 부끄러운 집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경고해 둡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미국 대선과 관련한 박진 의원님의 그 시각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시고 그 다음에 송석준 의원께서 서울 부동산 상황에 대한 우리 당의 정리한 입장 발표를 비롯해서 몇 가지 이야기 있고 난 다음에 자유토론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금요일 오전 10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으로 매주 정책 의총을 해서 현안 문제들에 대해서 서로 생각을 공유하고 또 당의 입장을 정하는 그런 의총을 갖도록 할 예정이니까 가급적 금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시간을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종인 비상대